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서브스턴스입니다. 야, 제가 이 영화를 11월 말쯤에 보게 되었어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요. 작업을 하던 중에 영상을 싹 다 날려먹어서 멘붕이 왔답니다. 이제 멘붕이 와서 작업을 일시 중단을 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느라 영상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시놉시스도 안 보고 예고편도 안 보고 그냥 보러 들어갔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좀 고어한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피철철 이런 걸 좀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라던가 강박, 할리우드 산업의 비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답니다. 좌우지간에 문제의 화제작 서브스턴스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서브스턴스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존재합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스턴스라는 제목을 좀 볼 건데요. 서브스턴스는 이제 물질, 본질, 그리고 약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아마도 약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으며 익명의 회사로부터 이 서브스턴스를 공급받아서 주인공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영화는 SF로도 볼 수 있고 호러, 특히 바디 호러, 그 다음에 스릴러, 고어, 그리고 약간의 크리처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프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닝을 보자면 이제 달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달걀을 하나를 톡 까서 이 노른자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노른자가 두 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노른자가 두 개가 된 것은 포스터에서도 볼 수 있는데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원래 있던 노른자는 이제 알끈도 좀 달려있고 모양이 살짝 찌그러져 있지만 여기에서 분화돼서 나온 노른자는 이쁘고 좀 동글동글하고 탱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걀의 모양은 앞으로 전개될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오프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걀의 분화는 이제 작중에 나오는 엘리자베스가 업체를 찾아가는 벽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오프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는 대사가 한마디 없이 조금 효율적으로 엘리자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리우드 명예거리의 이름이 걸릴 만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엘리자베스라는 배우가 얼마나 유명했고 유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할리우드 거리에는 더 이상 기자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고 점점 잊혀져 가면서 흥망성쇠를 잘 보여주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이 오프닝 장면에서 한 가지 주목을 했는데 저는 한 남자가 걸어가다가 햄버거를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그 햄버거에 케찹이 굉장히 많아서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이름이 떨어지게 되는데 남자는 대충 수습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 케찹의 모습이 저는 마치 피같이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오프닝부터 맨 마지막 엔딩에 약간의 떡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초반을 살펴볼 건데요. 초반에는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된 몸으로서 에어로빅 비디오를 찍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이걸로 커리어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튜디오 복도입니다. 스튜디오 복도는 마치 샤이닝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일직선이고 그 벽면에 연대기처럼 포스터가 붙여가면서 그녀의 커리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비디오를 마치고 뜻하지 않게 들어간 남자 화장실에서 제작사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데요. 제작사는 왜 엘리자베스가 계속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며 걔보다 영앤 핫을 주장하며 굉장히 성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얼른 사람을 다시 뽑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엘리자베스는 다 듣고 있었고요. 거기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말이 다 맞으니까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드라이빙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나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 어떠한 남자 간호사에 의하여 서브스턴스라는 USB를 받게 됩니다. 이 USB를 확인하게 된 엘리자베스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휴지통으로 버리게 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휴지통에서 그 USB를 꺼내가지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업체는 엘리자베스한테 이러이러한 루트로서 너가 와라 라고 얘기하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업체의 키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 키트는 서브스턴스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 키트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 사용을 해보는데요. 사용 장소는 하얀색의 욕실이었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활성제, 두 번째는 안정제, 세 번째는 교환입니다. 첫 번째 활성제 같은 경우는 원본 엘리자베스 몸에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주입을 하게 되면 등을 척추를 따라서 등이 갈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나가 마치 배출하는 듯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고어틱한데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르가 바디 호러입니다. 바디 호러는 일부러 신체를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혐오적인 공포를 일으키는 장르입니다. 하위 장르로서는 이제 슬래셔 무비나 크리처물이 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 젊은 나가 내 등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 이 젊은 나를 통해서 서브스턴스의 뜻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 뜻은 물질, 실체, 진실, 본질입니다. 즉 본인의 등을 뚫고 나온 나의 욕망의 본질, 젊음에 대한 미에 대하여 욕망적인, 욕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제인데요. 안정제는 젊은 내가 아니라 원본의 척수액을 뽑습니다. 7일분을 뽑게 되는데요. 새로운 젊은 나에게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젊은 나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 있는 것은 원본 매트릭스의 착취 과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You are one 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젊은 나나 원본의 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가 원본의 나에게 척수액을 뽑아서 착취하는 과정도 일종의 자기 폭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극단적인 자기 폭력의 형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강박이 있다던가 적게 먹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해야 된다던가 그런 강박의 극단적인 형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제는 7일분입니다. 따라서 7일이 지나게 되면 젊은 몸에서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수는 자신이 잘렸던, 즉 엘리자베스가 잘렸던 에어로빅 쇼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의 만장일치로 다시 호스트로 뽑히게 되며 자기의 섹슈얼한 모습을 마음껏 뽐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왜 에어로빅 쇼였냐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왜냐면 수같이 예쁜 여성은 딱히 에어로빅 쇼가 아니어도 뭐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배우라던가 다른 길로서도 성공을 할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리우드에서요. 하지만 수는 에어로빅 쇼를 선택했습니다. 이 에어로빅 비디오라는 것은 이제 80년대 좀 유행을 했던 것인데 이 영화를 잘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시대상이 어느 시대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약간 아날로그틱하면서 약간 현대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라던가 전광판, 휴대전화, 요리책 등 과거에서 왔지만 현대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대상을 좀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봐달라라는 감독의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없다 보니까 동화 혹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에어로빅 쇼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에게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엘리자베스였을 때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요. 굳이 감독이 에어로빅 쇼를 선택한 이유는 신체를 가장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상징성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엘리자베스는 수로서 달콤한 7일을 맛보게 되고 다시 엘리자베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간극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약간 페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젊은 나와 엘리자베스, 매트릭스의 간극이 조금 시작되게 됩니다. 수는 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약간 욕망적입니다. 따라서 이 남자를 집에 들어서 같이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진 걸로 보이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즉 어제 사실 몸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 몸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거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몸의 손가락이 완전히 늙어서 거의 노파 수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자베스는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기도 한 수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수와 엘리자베스의 갈등입니다. 새로운 수는 엘리자베스를 먹어치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먹어치운다라는 폭력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프랑스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폭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미중년입니다. 또래에 비해서 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관리가 잘 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전성기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전성기와 현재의 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차이를 자괴감으로써 엘리자베스는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성기의 실체인 수를 보면서 혐오감이 드는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니까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놓지 못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성기의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진 프레드하고 연락을 해서 저녁 약속을 잡게 됩니다.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요. 프레드는 자기의 또래이고 누가 봐도 자기가 좀 더 미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의 집은 한쪽 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집을 산 이유도 전광판에 걸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 것 같은데 그 전광판에는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수의 모습이 걸려져 있고 마치 수가 자기 자신 엘리자베스를 보는 듯하게 연출이 됩니다. 즉 시선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선을 본 엘리자베스는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서 입술을 다시 칠하고 화장을 더 진하게 돋보이게 하면서 계속 옷도 갈아입고 더 예뻐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전성기의 자신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절망을 하게 되고 그냥 집에서 폭식을 하면서 프레드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수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고 좌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수와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는 아마도 착취의 대상과 기생의 대상일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젊은 본인, 더 나은 본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자기 자신, 즉 엘리자베스일 것으로 여기면서 수의 커리어에 기생을 하고 있고 수는 이 모습을 영위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의 신체에 기생하고 있다. 이런 관계성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수도 엘리자베스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성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비정상적인 비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질투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엘리자베스의 텅 비어버린 자존감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혹은 자신이 인정받았을 때부터 할리우드 산업에 종사하였으며 거기서 바라는 것은 최대한 미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미의 중심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감과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쁜 자신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 좀 비정상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것은 비단 엘리자베스의 가치관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렇게밖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할리우드 산업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손가락이 하나 망가져도 술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수로서 쇼에 참여하게 되는데 에어로빅을 하다가 골반쯤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쇼가 중단이 되게 되고 수는 급하게 대기실로 가서 이 골반에서부터 배꼽까지 그 이물질을 끌어다가 배꼽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저는 뭔가 찌글찌글하면서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의외로 나온 것은 뭐 매트릭스에서의 벌레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닭다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코믹했는데요. 제 생각에 왜 닭다리였냐면 그 전에 엘리자베스는 수에 대한 열등감, 질투로 폭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는 하지 못한 폭식에 대한 죄책감으로서 닭다리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는 점점 수의 삶으로서만 살아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를 착취하게 돼요. 그 척수액은 7일 분량만 뽑아야 되는데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 척수가 점점 곪게 됩니다. 그 골망하는 과정도 굉장히 조금 징그러운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골망하는 과정이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자베스가 착취당해서 늙어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하루를 오버했을 때는 손가락 한 개였지만 더 많은 것을 오버했을 때는 다리, 손, 머리카락이 새고 빠지게 되며 이도 흔들리고 눈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뒤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착취당하게 되는데 완전히 노파의 모습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노파의 모습으로 변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이제 손, 다리, 머리, 눈, 이 이렇게 노화 2단계에 접어든 엘리자베스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수는 나를 착취를 하고 나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다라고 서브스턴스 회사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막 항의를 하게 되지만 그 회사의 답은 일관적입니다. You are one. 너희는 하나다. 그리고 너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으면 당장 그만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엘리자베스는 수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에 대한 폭력성, 이 화를 풀게 되는데 음식으로서 풀게 됩니다.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에어로빅 쇼를 그만두면서 거기에 제작자가 선물해준 프랑스 요리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프랑스 요리를 이제 부엌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조금 불쾌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리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뭔가 정갈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엘리자베스의 요리는 굉장히 비위생적으로도 보이고 사운드가 약간 질척질척한 사운드도 들리게 되면서 굉장히 불쾌하지만 음식을 만들게 되고 그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면서 약간의 수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수는 몸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몸으로서 그 폭식을 하면서 자 어떠냐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앞에서 새로운 나가 나를 잡아먹는다 에서 그 잡아먹는다라는 폭력이 이 프랑스 요리를 만들면서의 폭력성과 이어지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는 왜 수를 포기하지 못하였을까요? 수는 엘리자베스 등을 뚫고 나온 새로운 사람입니다. 즉, 업체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 업그레이드된 나, 새로운 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수도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감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엘리자베스는 엔터계에 종사하면서 아름다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고초로 겪었는데 이 정도 아름다움은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도 한켠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겨운 부분이 배설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역겨운 부분이 역설적이게 아름다운 나의 모습인데 이는 엔터 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들의 눈에 맞출 수밖에 없었던 텅 빈 자신의 모습을 증오하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수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양가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수는 엘리자베스를 3개월이나 착취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새 전야쇼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더 이상 안정제인 척수액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척수액은 수가 엘리자베스로 돌아갔을 때 생겨나게 되는데 3개월이나 돌아가지 않았으니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따라서 수는 어쩔 수 없이 엘리자베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흑상 늙어버린 노파 골룸으로도 보이던데요. 그 몸에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젊은 수는 나를 착취를 하여서 나를 이렇게 늙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업체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 수를 당장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끝내는 디엔드 키트를 받게 되고 그 키트를 수에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주입을 할 때 엘리자베스는 차마다 주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엘리자베스로서 이루지 못한 것이 수가 다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그 디엔드 주사를 놓다가 다 놓지 못하고 다시 스위치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하게 되면 두 몸 중 한 몸은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두 몸 다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사로 이어지진 않지만 액션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자신을 끝내려고 했던 주사를 발견한 수는 순간 광기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극노에 이르러서 자신의 본체인 엘리자베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굉장한 아크로바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야 슈퍼맨인가? 새로 업그레이드된 나니까 DNA가 좀 달라져서 저런 매력이 나오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는 엘리자베스를 기어코 살해하게 되고 피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서 원본을 복제본이 넘어선 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집에도 있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바로 이 책입니다. 장 보드리아드의 시뮬라시옹인데요. 시뮬라시옹은 본래의 원본 없이 모조품이 실제로 진짜로 인식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개념이 시뮬라크르도 있는데요. 시뮬라크르는 쉽게 생각해서 복제물 모조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체와 현실과 차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모조품,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트릭스, 즉 본체가 되는 엘리자베스가 있고 시뮬라크르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과정이 수와 엘리자베스의 차이를 없애주는, 즉 수가 엘리자베스를 과격적인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수로서만 존재를 하는 시뮬라시옹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원본을 죽이고 새해전야쇼에 참여한 수는 당연하게도 자기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가 빠지게 되고 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요. 피를 토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망가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봤는데요. 이가 빠진다는 점이었어요. 서양권에서의 미의 기준 중에 하나는 치아입니다. 얼마나 가지런하고 하얀가 를 보게 되는데 그런 미의 기준 중에 하나인 이가 먼저 빠지게 된다는 것도 저는 참 웃겼습니다. 또 등장하는 스테레오타입의 백인 남성 제작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작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Pretty girls should always smile.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은 항상 웃어야 돼. 수, 너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줘 라고 말하게 되죠. 이는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 맞지만 수의 입장에서는 항상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를 응대를 해줘야 하는데 이가 빠졌기 때문에 어색한 미소만 짓게 됩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좋아하고요. 망가지는 수는 정신이 없는 틈에서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활성제를 놓아서 수에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자기 자신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활성제는 어디 있느냐? 사실 1을 사용하고 폐기를 해야 되지만 활성제를 다 놓은 게 아니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활성제를 수의 몸에 넣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몬스트라 엘리자베수입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몬스트라 엘리자베수입니다. 몬스트라 엘리자베수가 나온 것부터는 이제 약간 크리처물로 가게 돼요. 굉장히 흉측하거든요. 이게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괴기스럽습니다. 얼굴이 있지만 등 뒤에도 얼굴이 하나 달려있고 귀는 여기 있고 코는 여기 있고 뭐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절망할 줄 알았지만 그 모습으로도 드레스를 갖춰 입고 거울에 앉아서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BGM이 공주 샤랄라한 BGM이 나오게 돼서 저는 이게 굉장한 블랙 코미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일 텐데요. 내가 집 앞 슈퍼 혹은 뭐 집 앞에 어딘가를 나가도 이제 속옷을 사공을 하고 옷을 좀 갖춰 입고 조금 몰골을 살펴보고 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나가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 영화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 공통적인 사항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조금 코믹적으로 봤던 부분은 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 귀걸이를 꽂는다라는 것입니다. 귀걸이를 이렇게 꽂고 화장을 좀 발그레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치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또 웃기게도 그대로 나가지 않고 에어로빅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사진을 오려가지고 얼굴에 붙이고 마치 데드풀처럼요 얼굴에 붙이고 나가게 되게 되는 건데요. 그 스튜디오에 가는 길에 몬스트라 엘리자베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으로 가도 사람들이 열광과 환호를 해줄 것이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새해전야쇼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수만큼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마치 쇼걸처럼 안무를 보이게 되는데 그 피날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수가 아닌 몬스트라 엘리자베수였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쇼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소리치고 난리가 날 법하지만 이게 방송이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쇼 머스트 고
go라고 했나요? 이런 마인드일까요? 여성들은 이런 포즈를 한 채 그 괴물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좀 웃겼어요. 몬스트라 엘리자베스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장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걸 질질질 끌면서 마이크 앞에 서게 되는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을 꾸역꾸역 하게 되는데 그때 가려놨던 종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관중석이 그야말로 패닉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살짝 위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에 엘리자베스를 대역할 오디션을 연 제작자들이 한 여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평가는 얘는 다 좋은데 코가 별로야. 차라리 코 대신에 거기 가슴이 달렸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얘다 여기 가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였나요? 여기 코 부분에서 가슴이 튀어나오면서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웃겼어요.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상한 곳에서 유방이 튀어나오면서 마치 발칙한 반란을 일으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곳 저곳이 터지게 되게 됩니다. 그로써 피바다가 되게 돼요. 어느 슬래셔 무비 부럽지 않게 어마어마한 피를 뿌려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관중들, 쇼걸들, 관계자들을 모두 피로 물들게 시킵니다. 그것을 마친 몬스트라 엘리자베스 수는 거리로 나서게 되는데 이 거리에서 몸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가 되게 돼요. 그 붕괴된 조각조각 사이에서도 생명력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얼굴 면 하나가 마치 거북이처럼 기어나오게 됩니다. 전 여기서도 약간 기생수 느낌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얼굴이 기어서 가게 된 곳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였습니다. 맨 처음 앞에 오프닝에서 그 할리우드의 스타 사인 있잖아요. 거기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명예의 거리에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스노우볼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환호를 상상하며 핏덩이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앞에 어떤 남자가 엘리자베스의 스타 사인에 햄버거를 떨어뜨려서 케첩이 어마어마하게 묻혔다고 했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일종의 떡밥 회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더욱더 기가 차다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하루아침이 지나서 청소 노동자에 의해서 그 피가 깔끔하게 지워지게 되고 영화는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마치 한밤의 해프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골 때리죠. 대략적인 줄거리와 저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스턴스라는 회사는 이것을 강조해요. You are one. 너는 하나이다. 이것을 엘리자베스와 수가 하나가 아니기에 하나임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둘이 자아나 생각은 공유하지만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후에 가면 엘리자베스 수, 몬스트라 엘리자 수로 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너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와 수로 체인지를 할 때 꼭 샤워를 하게 되는데 이 샤워의 과정을 저는 일종의 몸을 바꾼 의식이라고 봤어요. 물론 7일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엘리자베스하고 수로서 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일종의 좀 묵은 때를 씻어내는 그런 의식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억과 의식은 연결된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몬스트라 엘리자베스가 새해 전야쇼에 마이크를 짚고 나예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든 기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몬스트라 엘리자 수가 나오기 전에 엘리자베스와 수의 생활이 널뛰는 이유는
이유는 몸이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 늙은 엘리자베스와 젊은 수는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늙은 엘리자베스는 젊은 몸을 질투하죠. 그리고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음식을 폭식하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젊은 수는 이 삶은 영위하고 싶기 때문에 늙은 엘리자베스와의 약속을 안 지키죠. 그리고 늙은 엘리자베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활기차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쩌면 시간에 따른 젊은 나와 늙은 나의 입장 차이 때문에 생활이 널뛰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조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페미니스트 영화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남자와 여자를 좀 비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남자들은 다 여자를 성적 대상화해서 보고 있어요. 다 백인으로 나오고 조금 중년으로 나오고 성적 대상화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제작자가 새우를 먹는 장면이라고 좀 봐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먹는다는 행위가 폭력이랑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작사는 새우를 엄청나게 개걸스럽게 먹게 됩니다. 즉 그게 익숙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또한 그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가 서빙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본다던가 혹은 오디션을 볼 때 뭐 저 여자는 코보다 가슴이 달렸으면 좋겠다라던가 예쁜 여자는 항상 웃어야 된다. 여자는 젊고 핫한 게 최고다.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뵙게 돼요. 이건 굉장히 노골적인 시선이죠. 요즘같이 PC주의가 만연한 세상에는 왜 감독이 굳이 이런 스테레오타입의 정형인 남성들을 배치를 했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자도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그 시선에 맞추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되려고 하고 항상 웃으려고 하고 섹시해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여자들의 행위는 남자들의 그런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성이 제작자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성은 할리우드 엔터 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먹히는 게 뭐냐? 젊고 섹시한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자신만의 시선도 있겠지만 그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그걸 추구를 하고 여자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남녀의 갈등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굴러가는 엔터 산업과 할리우드 산업에 대한 비판으로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페미니스트 영화예요 라고 말을 잘 못하겠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리우드 엔터 산업을 돌아가게 만들게 하는 주역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비자일 것입니다. 소비자는 대중들일 것이고요. 대중들의 시선이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좀 꼬집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선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소비자와 카메라로 봤습니다. 시선, 카메라를 비춰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회적 가면이란 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 특성상 그 가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업 특성상 그 가면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K-팝 아이돌 문화가 좀 그러기도 하죠.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회적 가면들이 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You are one 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의 화제작 서브스턴스를 좀 톱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워낙 고어하고 피철철 장기자랑 뭐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그 막장으로 치닫는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뭔가 통렬한 비판 같은 것도 있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서브스턴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자본주의 아래 피어난 욕망을 반짝임으로 맞이했을 때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10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